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 반, 코로나19를 정복할 백신 1차 접종을 30% 마친 오늘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복과 일상 회복을 기대한 건 성급했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정부는 이달 말에 하루 2,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엄중해진 상황,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에 하루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1,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하루 확진자는 어제 1,212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더니 하루 만에 1,275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81%, 수도권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 사이 68%나 증가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도 1,039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1,000명대가 예상됩니다.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유행은 신천지 대구교회, 2차 유행은 사랑제일교회, 3차 유행은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특정한 대규모 감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유행은 소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은 데다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에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높다 보니까 이동 반경이 좀 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른 그런. 정부가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 예측한 결과 지금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400명에서 2,140명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지수는 이제 1.2 정도에서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반면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확산이 억제되면 9월 말쯤엔 하루 확진자 수가 26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장마 전선은 지금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주말에는 전국 어디든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찜통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던 장마전선이 오늘은 남쪽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내륙 지역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대신 폭염주의보가 경기, 충북 그리고 경상 내륙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8도. 습도가 더해져 더위 불쾌감은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못지않았습니다. 너무 습하고 물속을 걷는 것 같고 땀이 차니까 이걸 안 하면은 돌아다닐 때 너무 지치고 얼굴 아래로 이렇게 땀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올해 유난히 변덕스런 장마 전선은 급격히 약해졌지만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돌발성 소나기가 문제입니다. 몽골 쪽에 위치를 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동해와 지금까지의 강수 형태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국지성, 게릴라성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주말까지 사나흘간은 전국 어디서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첫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장마가 끝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상층 티벳 고기압이 중요한데 예상되는 티벳 고기압 형태가 한반도 전체를 덮지 않아서 아직까지 한여름 폭염 기간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이릅니다. 보통 7월 25일을 전후로 장마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폭우와 찜통더위를 넘나드는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서 다시 선보인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순환을 당했습니다. 전시장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뜯었더니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터졌고 결국 전시는 또 중단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 중인 나고야시 시민 갤러리 앞으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가로 12cm, 세로 23cm 크기의 갈색 봉투로 발송인 이름도 우체국 소인도 없었습니다. 수상이 여긴 갤러리 측이 경찰에 신고한 뒤 봉투를 여는 순간 폭죽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터졌고 파열음은 10회 이상 이어졌습니다. ギャラリー栄職員が開けたところ破裂しました。人的物的被害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 경찰은 즉각 전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全員外に出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残念だなと思いながらね外に出た. 이어 과학수사대와 탐지견 등을 투입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시 측은 즉각 갤러리 임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재개된 소녀상 전시가 이틀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爆破がしたといった事実が発生いたしましたので、施設の安全管理上の観点からの判断でございます. 전시 주최 측은 경찰의 정보 공개와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事実がはっきりすれば我々は法的措置が取ります。刑事民事の法的措置を取ります。断固としてやる. 소녀상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전시 첫날부터 우익단체의 노골적 방해와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에도 전시장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겠다는 등 우익의 협박과 항의가 이어져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나고야 전시까지 차질을 빚게 됐지만 전시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재개한 만큼 반드시 전시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지난달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재난 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 경보 문자가 이렇게 발송됩니다.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단 9분 만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한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가를 배회하던 할아버지를 시민이 발견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온 겁니다. 치매를 앓더니 할아버지는 하루 전날 말없이 홀로 집을 나섰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출근 중 길을 헤매던 할아버지를 목격한 최정윤 씨는 9분 전 받은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해 실종자라고 직감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가족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문자를 누르고 다시 오면서 한 번 더 봤는데 할아버님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찾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밤새 주변을 배회한 할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목마르시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 가서 물 떠다 드렸어요.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노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1시간 만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 실종자 사진과 옷차림새 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실종자를 찾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그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는 꼭 좀 발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오늘 오전에는 전남 한평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이틀 전에는 서울 중랑천에서 20대 여성이 문자 발송 1시간 안에 발견됐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33건이 발송됐는데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 12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